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샘입니다. 오늘은 시간 여행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간 여행은 본질적으로 사람이든 사물이든 특정 시점에서 다른 시점으로 이동한다는 가설적인 개념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공간을 이동하듯 과거나 미래로 건너뛸 수 있다는 발상이죠. 보통 시간을 앞으로만 흐르는 불가역적인 개념으로 여기지만 시간 여행 이론에서는 시간이 그리 단단한 장벽이 아닐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흥미로운 아이디어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아왔고 철학자와 작가, 과학자 사이에서 숱한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사실 시간 여행에 대한 매력은 현대의 공상과학 소설이나 대형 영화의 출현보다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고대 신화에도 수세기를 자고 일어난다거나 시간 흐름이 다른 신비한 영역으로 여행하는 이야기가 종종 등장했으니까요. 하지만 물리학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기 전까지 몸소 시간을 옮겨 다닌다는 개념은 그저 막연한 전설에 가까웠습니다. 한동안 시간은 모든 이에게 동일한 속도로 흐르는 절대적인 존재처럼 여겨졌죠.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고 시계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움직인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다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 들어서야 선구적인 물리학자들은 시간이 생각보다 훨씬 유연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시간 개념을 획기적으로 바꾼 결정적 전환점은 1905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면서 찾아왔습니다. 시간은 혼자 동떨어진 차원이 아니라 시공간이라 불리는 4차원 구조의 일부라는 겁니다. 이를 누비로 짠 천에 비유하곤 하는데 공간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시간의 흐름과 얽혀 있다는 것이죠. 이 생각은 대단히 혁신적이었습니다. 더 빠르게 움직이면 가만히 있는 사람에 비해 시간의 흐름이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빛에 가까운 속도로 이동하는 예를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비행기를 탄 사람이 집에 머무른 이웃보다 약간이나마 시간 흐름을 다르게 경험하는 시차 현상을 떠올리면 이를 극단적 우주적 척도로 확장한 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15년 발표된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질량이 큰 물체와 중력이 시공간을 어떻게 휘게 만들고 그 결과 시간의 속도가 달라지는지까지 설명했습니다. 이렇듯 시간이 휘고 늘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이 이론을 응용해 실제로 시간을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인슈타인만이 이런 상상을 부추긴 것은 아닙니다. 그의 스승이었던 헤르만 민코프스키는 공간과 시간을 하나로 묶어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고 이를 토대로 공상과학 작가들은 웜홀, 즉 우주의 거대한 지름길을 상상해냈습니다. 웜홀을 통해 멀리 떨어진 우주의 한 지점으로 곧장 이동하거나 아예 다른 시점으로 튀어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꿈을 부푼 거죠. 물론 이런 생각에 모두가 동의했던 것은 아닙니다. 과거로 돌아간다는 발상은 원인과 결과의 논리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많았으니까요. 이미 일어난 일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는 의문이 자연스레 뒤따랐고 만약 내가 과거로 가서 내 조부모님이 만나지 못하게 만든다면 나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가? 라는 할아버지 역설도 대표적인 사례로 떠올랐습니다. 강의실에서는 이런 역설을 두고 토론이 벌어졌고 물리학자들도 밤늦게까지 머리를 싸매며 결론 없는 논쟁을 이어가곤 했습니다. 작가들은 이 역설을 소재로 삼아 미래나 과거를 오가면서 운명을 바꾸거나 시간선을 복구하는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한편 과학자들은 실제 우주의 법칙을 좀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한 발 한 발씩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예컨대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을 특정 방식으로 풀면 시간축 자체가 고리처럼 말려서 다시 과거로 이어지는 닫힌 시간 곡선을 허용하는 해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수학자 쿠르트 괴델이 이런 해를 발견했을 때 이게 단순히 수학적 호기심 거리인지 정말로 과거로 가는 구멍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신호인지를 두고 과학계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20세기 중반 무렵 핵물리학과 양자역학이 발전하면서 시간에 대한 새로운 관점도 열렸습니다. 양자 세계에서는 입자가 동시에 여러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고전적 개념이
불완전할 수도 있다는 통찰이 제기된 겁니다. 이때부터 평행 우주나 다중세계 해석 같은 이론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우주가 매 순간 가능한 모든 결과로 갈라진다면 과거로 돌아가는 순간 그저 다른 시간선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역설을 피할 수 있다는 주장이죠. 스티븐 호킹은 만약 시간 여행이 너무 쉽다면 왜 미래에서 온 관광객들이 몰려들지 않을까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를 시계열 보호 가설이라 부르며 우주가 원인과 결과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시간 여행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쯤 농담 섞어 말했죠. 또한 실제로 그는 시간 여행자들을 위한 파티를 예고 없이 미리 개최했다가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일화도 남겼습니다.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보면 웜홀 혹은 아인슈타인 로젠 다리를 만들어 시간이나 공간을 가로지른다는 이론들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는 종이 양쪽 끝에 두 점을 찍은 뒤 종이를 접어 두 점을 맞닿게 하는 비유로 흔히 설명되죠. 이론적으로는 먼 우주를 돌고 돌아 힘들게 이동하지 않고 종이를 접듯 단번에 건너뛸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웜홀을 안정화하려면 음의 에너지를 가진 물질, 같은 이례적인 물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물질이 실제하는지 또 충분한 양을 구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죠. 그럼에도 물리학자 킵손 등은 중력과 이 특이한 물질을 활용해 웜홀을 유지하는 방법을 연구해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해도 과연 실제로 시간 여행 장치를 만들 수 있을지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입니다. 이처럼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협력과 의견 충돌은 나란히 존재합니다. 물리학자들은 학회에서 새로운 수학적 모델을 발표하면 또 다른 이들은 거기에 허점을 지적합니다. 학술지에는 새로운 이론이 쏟아지고 전통적인 관점에서 시간은 침범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믿는 이들과 수학적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 연구를 계속해야 한다는 진보적 입장 간의 논쟁이 벌어집니다. 철학자들까지 가세해 우리가 현실이라 부르는 것의 본질과 시간 순서에 대한 인식을 끝없이 묻습니다. 이 논의들은 마치 블랙홀과 기준 좌표계 등을 소재로 한 우주적 드라마처럼 펼쳐지죠. 일상의 예시로 이런 개념을 이해하려면 산길을 차로 달리는 상황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지도상으로는 목적지가 바로 몇 킬로미터 앞인데 산을 빙빙 돌아가야 하니 실제 주행거리는 훨씬 길어집니다. 시간여행 이론에서 이 산들은 시공간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거대한 중력장이나 극단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고, 웜홀은 그 산을 뚫고 가는 터널 같은 지름길인 셈이죠. 문제는 자연이 이 지름길을 아예 막아 놓았는지 아니면 아직 찾지 못한 경로가 숨어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복잡한 이론들에 빠져들기 쉽지만 결국 이 모든 연구와 토론 뒤에는 인간의 호기심이라는 힘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간을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너무나 매력적이라 이를 평생의 연구 과제로 삼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인슈타인이나 호킹 같은 위대한 과학자들도 어릴 적엔 별을 보며 공룡 시대를 직접 볼 수 있을까? 셰익스피어를 만나러 갈 수 있을까? 같은 꿈을 꾸었을지 모릅니다. 그런 동심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복잡한 방정식을 풀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시간 여행이라는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기술로는 우주 비행사가 빠르게 이동하거나 강한 중력장에 머무른 결과 지구에 있는 사람과 아주 미세한 시차가 생기는 정도가 전부입니다.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거나 특이한 중력 환경에 노출되면 시간이 아주 조금씩 다르게 흐르지만 영화에서 보듯 큰 폭으로 뛰어넘는 모습과는 거리가 옵니다. 실험실 규모에서는 아주 작은 입자들의 상태를 관찰해 시공간에 대한 더 깊은 단서를 얻고 있지만, 이를 적용해 과거의 15세기나 미래의 25세기로 사람을 보낼 수 있는 기술은 아직 터무니없이 먼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그동안의 여정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적 감각과 달리 시간은 훨씬 더 유연하고 경이로운 존재라는 사실 말이죠. 또 불가능해 보이는 영역에 도전하고 그 경계를 조금씩 탐색하는 과정에서 과학은 자주 큰 진보를 이뤄왔습니다. 온갖 역설과 논란, 그리고 철학적 질문들은 그저 흥미를 자극하기 위한 설정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우주를 더 깊이 이해하도록 만드는 자극제가 되어 왔습니다. 결국 시간 여행을 둘러싼 모든 논의 자체가 인간의 창의성과 탐구심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충격적인 방정식을 발표하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시간이란 개념에 대해 훨씬 많은 것을 배웠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중력파 관측소나 최첨단 입자가속기에서 나오는 새로운 데이터를 토대로 과학자들은 시간의 작동 방식을 더 확실히 알아내려 애쓰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새로운 차원의 존재를 발견할 수도 있고, 웜홀이 정말로 존재하지만 너무 작거나 순간적이라 실제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인과율을 지키기 위해 우주가 출입금지 표지를 꽂아 놓았다는 사실이 증명될 수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대담한 이론이 옳음이 입증되어 미래의 공학자들이 시간 항구를 처음 열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가설에 가깝지만 그 불확실성이야말로 시간 여행에 대한 끊임없는 호기심을 낳습니다. 인간은 과거 시대의 모습을 직접 확인해 보고 싶고 훗날 인류가 어떻게 발전할지도 궁금합니다. 이 질문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존재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도구와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미지의 영역을 향해 묻고 고민하는 태도 자체가 우리의 미래를 밝힐 열쇠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확신하는 우주론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사실을 되새기며 의문을 품고 끊임없이 탐구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언젠가 정말로 과거에 열렸던 어떤 파티에 초대받아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시간 여행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고 그 다음 장을 써내려가는 주인공은 어쩌면 우리 모두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